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자, 주말에 다들 해외 규정, 미국의 FEOC 규정 발표 이런 뉴스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다들 매우 궁금하실 건데 그걸 오늘 자세히 그 수혜주와 피해주까지 한번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서 그 카페를 검색하시면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가 모두 데일리부터 장중 속보, 종목 리포트 등등 모든 자료를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요. 업종 테마 분석 여기에 지금 있네요. 여러분 전부 다 제가 만듭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되겠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공지의 말씀부터 드리면요. 제가 여러분께 주식 투자에 도움될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제 단톡방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701분 계신 주식사랑방 2기방 입장 번호가요. 16430입니다. 따라오시면 저는 리딩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만 하루에 몇 건씩 올려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거고,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10시 정도까지 스트리밍 방송으로 개장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영상들 많습니다. 개장 방송도 보시고 기존의 영상도 참고하십시오. 자, 해외 우려 단체 이게 가지고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Foreign Entity of Concern. 결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해당 국가에 해당 요들 단체들이 우려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이번에 2차 전지 IRA와 관련해서 도대체 우려 단체가 기준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계속 미국 요청했는데요. 결국 25%로 됐습니다. 아주 센 겁니다. 업계에서는 50% 정도 되지 않느냐 봤는데 20% 이상을 이 중국이 가지면 우려 단체가 된다. 즉 이렇게 되면 보조금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그래서 이거는 호재다 이렇게 우리한테는 호재다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결국 우리가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호재죠. 원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요. 이 owned by, controlled by, 특히 subject to, jury 말도 어렵네요. 이 단어들이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0% 미만이었으면 우리한테 이건 악재였습니다. 미국이 좀 의지가 약하네. 앞으로 중국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됐을 건데 50% 미만이 아니고 2% 미만 이래 되면서 미국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구나. 근데 여기에 중국 부품 광물 최소 기준치는 이번에 안 나왔어요.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도 25%를 우리가 기준으로 봤는데 이 얘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IRA 규정 우리가 한동안 잊었었는데 지난 4월 1일 날 이게 발표됐죠. 다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해야 되고 북미에서 해야 되고 8만 달러 이하, 5만 5천 달러 이하, BMW, 벤츠 이런 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게 돼야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자, 그 다음 부품, 이게 컴포넌트, 이게 뭐냐 가지고 말이 많았죠. 그래서 이게 뭐냐 했는데, 어쨌건 부품은, 이 컴포넌트는, 올해부터 이미 적용 매년 10%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9년 100%가 돼야 적용되는데, 그럼 컴포넌트가 뭐냐 했는데, 셀, 분리막, 전해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네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북미의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셀, 분리막, 전해 이건요. 근데 이제 constituent material, 구성 물질 요거는 미국의 공장을 안 지어야 된다. 우리가 말 양극 활물질 우리나라 많죠. 에코프로 BM부터 양음극 활물질, 그 다음에 동박, 전해, 질, 리튬염이죠. 리튬염. 그 다음 첨가제 이런 거는 꼭 미국의 공장을 안 지어도 돼. 그래서 우리나라
양극 활물질 업체들이 한숨을 돌렸죠. 투자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북미 지역에 짓는 게 낫죠. 운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 컴포넌츠는 반드시 북미 지역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번 규정으로 해서 더 유리해졌다. 그 중국 업체들이 북미 진출이 원천 봉쇄됨으로써 네, 더 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핵심 광물 요건, 크리티컬 미네랄, 뭐,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할 때 50% 이상 부가가치, 이런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핵심 광물을 당연히 우리들이 오는데, 네. 그래서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가공해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인정해 줄게, 보조금 줄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까먹고 있었죠. 핵심감. 우리가 뭐 수산화 리튬은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삼원계 NCM, NCA, 삼원계 배터리는 반드시 수산화 리튬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적으로 중국의 90% 이상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봐야 되는데, 네, 이런 것도 이제 당장 내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80% 이상, 네, 자 우리가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25% 규정은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호재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산화 리튬 같이 중국의 절대적인 의존도가 높은 소재는 이제 국산화의 중요성. 야, 미국의 의지가 저렇게 강하구나. 우리가 정말 국산화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제가 기형적인 구조라 그랬죠. 우리나라 항상 당장 성과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재는 다 중국이나 이런데 하고 핵심부 배터리 조립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안 그러면 배터리 이런 거는 뭐 당장 매출이 수십조씩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 우리가 원자재 다 사와가지고 사실은 가공 마진 조금 멋지고 붙여서 파는 주제 영업이익률 이거 해봐 영업이익률 3% 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소재 뭐 수산화 리튬 미국의 알보말 이런 데는 영업이익률이 50%씩 되죠. 중국의 간통 리튬 이런 데도 50%씩 되죠. 사실은 이쪽이 왕서방이고 우리는 이제 그동안 곰 같은 역할을 했죠. 돈은 여기서 소재에서 떼돈 벌고 우리는 그냥 가공 마진 정도 받는 구조인데 이제는 소재를 국산화해야 된다. 마치 이것은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급성장한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이제 2차 전지는 소재 국산화 중요한 소재주에 더 관심을 둬야 되겠다 하는데 수혜주 한번 보겠습니다. 전해가 뭐죠? 컴포넌트였죠. 부품. 미국에 반드시 공장을 지어야 하는. 근데 미국의 지금 북미 지역에 가동되는 전해 공장은 엔캠이 제일 큽니다. 4만 톤. 그 다음 솔브레인은 연산 5천 톤. 좀 작죠. 그 다음 미쓰비시 3개뿐입니다. 미쓰비시는 당연히 뭐 일본 쪽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가동 중인 공장을 보면 LG에는 미시건 공장, 고타이 이거 중국 거네. 아, 이거 못 쓰네요. 얼티엄 셀즈 1공장. 아, 중국이 캡캠이 쓰고 있었네요. 요거 못 쓰죠, 이제. SK 조지아 공장. 그 다음에 테슬라의 프리몬트 텍사스 공장, 중국의 틴치 거 썼죠. 이 전해액은요, 이 우유라 보시면 됩니다. 이동을 하려면 특수 탱크도 필요하고요. 특수 차량도 필요하고, 네, 냉장도 한 20도씨 정도 되는 냉장도에 대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반비가 원래 비싸기 때문에 현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선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꼭 배터리 공장 옆에 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 거를 못 쓰면 이거 다 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야 되는데 솔브레인은 뭐 규모가 적으니까 엔캠이 굉장히 큰 수혜주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통해서 엔캠의 중요성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전부 이제 다 엔캠이 해야죠. 왜? 공장이 이것뿐이니까. 지금 일부 국내 업체들이 미국에 이제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신설하는데 시간 정말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설하는데 한 2년 걸리는데요. 지금 뭐 동화기업이라든지 덕산 데코피아에서 공장을 지금
빨리 짓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앞으로 한 2, 3년 후, 빨라야 2, 3년 후의 얘기입니다. 당장은 엔캠이 큰 수혜를 보겠구나 이렇게 되고요. 분리막도 당연히 컴포넌츠죠. 또 북미의 공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 분리막은 난이도가 굉장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한중일 세 나라만 만든 중국을 제껴버렸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네, 가격 경쟁력이나 측면에서.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WCP. 네, SKI 테크놀로지는 당연히 SK온 쪽이고요. WCP는 삼성 SDI. 자, 그 다음 소재 관련주 제가 이거는 이제 별도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형적인 2차 전지 구조였는데 소재는 사실 국내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양극재 얘기만 하죠. 양극재만 떠들고 앉았는데 양극재는 다들 좀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소재는 정말 아는 사람이 없더라. 저는 참 많이 느끼는데요. 이제는 소재가 중요해졌다. 소재 관련주는 우선 리튬염 이거는 크리티컬 머티리얼이죠. 요거는 당연히 전해액의 핵심 원자재입니다. 뭐 그냥 간단히 6불화 인산 리튬이라 보면 됩니다. 요건데요. 지금 후성가 중앙첨단 소재가 새만금의 연산 2만 톤 짓고 있죠. 후성이 국내 해외 합치면 한 5,600톤 하고 있는데 중앙첨단 소재는 엔캠이라는 또 확실한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중앙첨단 소재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산화 리튬은 지금 알려진 바는 하이드로 리튬, 포스코홀딩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수산화 리튬 한다고 하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자연스 이녹스 리튬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 배터리에 쓰이는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아닙니다. 배터리에 쓰이는 초고순도 순도 99.995%인데 회사 측 발표에 의하면 지금 세계적인 수산화 리튬 회사와 재련에 대해서 협상 중이다 하는데 문 협상은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수산화 리튬 정제회사 가서 우리랑 좀 하자고 싹싹 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협상이 된다면 2026년부터 착공하겠다 하니까 지금은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아닌 거고 포스코가 이번에 광양에 광양에 리튬 광석을 가지고 수산화 리튬 하겠다고 지금 공장을 완공했다고 엊그제 발표는 났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초고순도인지는 언급이 없어요. 왜냐? 초고순도라는 말은 불순물이 적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인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만드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되죠. 근데 그동안 언론이나 특허라든지 NET 인증 등을 보면 하이드로 리튬은 네,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뿐만 아니라 전고체 연지형 초초고순도 59, 99.99까지 했다 하는 거는 이미 발표가 났는데 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수산화 리튬 이 부분은 아주 국산화가 절실한 삼원계 배터리의 핵심이죠. 탄산 리튬은 수산화 리튬을 가기 전 단계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리튬 포스. 그다음에 실리콘 분말, 우리 실리콘 음극재를 할 때 이 대주전자 재료는 이 실리콘을요, 리튬 이온을 품을 때 팽창하지 않도록 코팅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리콘 분말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와 있죠. 그래서 이녹스는 국내 유일한 이녹스 에코엠이란 자회사가 있죠. 그래서 국내 유일한 실리콘 분말 회사라서 소재주로 주목되고 CNT 최근에 제이오 좀 모르죠. 카본 나노 튜브. 그래서 싱글월이라는 게 겹이 하나뿐인 거죠. 요거는 러시아의 옥시알사라고요. 세계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이오는 싱글월을 하지만 한 6겹에서 한 10겹짜리 틴월. 네. 이거는 CNT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조만간 싱글월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네.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가 그동안에는 워낙 양극재에 대해서는
조립이나 이런 거 아는 사람이 많다면 양극재가 떠들었는데요. 이제는 소재, 앞으로 2차 전지는 소재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없다. 네, 그래서 소재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좀 두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 버린 FEOC를 통해서 소재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소재 국산화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상기시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피해주라고 하면 굳이 꼭 피해라고는 하죠.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 LG화학, 버스코 퓨처엠, SKN 에코프로 다 이제 JV를 조인트 벤처를 했는데 돈을 중국 쪽에서 내는데 결국 이제 25% 미만으로 하려면 지분도 인수해야 되고 투자 자금도 서로 다시 협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이 이걸 이 정도의 25% 지분 25% 미만 가지고 진행할지도 지켜봐야 되겠고 이제 자금 부담이 안 그래도 지금 뭐 전부 돈 지금 설비 투자한다고 돈 구한다고 난리인데 자금 부담이 덜 늘어난다는 점에서 그래서 앞으로 참 이 부분을 꼭 피해라기보다는 조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이번 규정은 우리한테는 전체적으로 호재다.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는 말씀드렸듯이 다시 IRA가 상기시키는 그래서 부품이나 컴포넌트라든지 전해액 같은 거 아니면 소재 수산화 리튬이나 등등의 흑연도 여기 들어가겠네요. 소재들 쪽이 주식들이 이번 기회에 좀 부각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연 다음 주 시장이 개장되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우리가 참 흥미롭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늘 항상 최선의 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